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계 주가가 대폭락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곧 반등하기 시작했고 2021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연신 경신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산이 랠리를 펼치는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가 현실화됐습니다. 템플턴 글로벌 에쿼티 그룹 회장이자 에든버러 파트너스의 투자 파트너 겸 CEO인 알래스데어 네어는 자신의 최근 저서 버블, 기회의 시그널에서 이러한 상황을 에브리싱 버블이라고 설명하고 그 원인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과도한 부양책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와 함께 현재와 같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양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현 상황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실물 경제의 둔화를 더욱더 촉발하는 역자산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버블, 기회의 시그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 투자자들이 마주한 위험을 바로 보게 하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금융시장과 비교했을 때 여러 부분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례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금리가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고 부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투기 심리와 자산 과잉의 사례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겪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바로 1980년대 일본 주식시장과 부동산 버블입니다. 일본 당국은 통화 가격이 상승해 손해를 볼 수출업자들을 위해서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 은행, 부동산 자산을 지닌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급등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도쿄에 있는 황궁이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가치가 더 높다고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말이 돌았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빚을 져서라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부채로 한껏 부풀었던 일본 자산의 거품은 1922년 엄청난 정부 부채와 은행들의 도산으로 막을 내리며 20년 동안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했습니다. 저자는 비록 원인은 다르지만 현재의 시장은 당시 일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진단합니다. 현재 정부 부채액이 평시 수준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이고 채권 금리도 간신히 0을 넘긴 상황에서 국채는 더는 기존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이례적 상황에서 모든 자산이 거품이다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시장을 아주 적절히 설명한다는 게 이 책에 투영된 저자의 핵심 관점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통화 부양책을 시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금리를 제한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의 시장 가격을 고정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기는 했지만 더 먼 미래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신중한 투자자라면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처럼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금리가 떨어질수록 채권 가격과 프록시는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10년 만기 국채는 다른 자산의 가격을 매길 때 기준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의 2배인 3% 수준으로 상승하리라는 가정이 터무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약간만 상승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출 정책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각국 정부는 물론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투자자들은 모두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대출이 쉽게 용인되는 환경에서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해온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금융위기의 씨앗은 대부분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과잉의 징조는 자산 가격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대출 기준이 완화되었던 점, 새로운 투자 수단이나 기회를 찾을 때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찾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5년 전을 예로 들면 미국에서 B-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레버리지론 비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현재 이런 등급의 대출은 미상환 부채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미상환 부채의 신용도가 악화된 이유는 기존 대출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부채 건전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호 장치가 없는 약식 대출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 20% 미만이었던 약식 대출 채권 비율이 현재 80% 이상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은 평균으로부터 3표준 편차 높은 범위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어떤 주식들은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몇십 년 동안 계속 성장을 거듭해야 할 만큼 주가 승수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위험 채권 발행의 급증과 정부 채권 수익률의 저하로 인한 파급 효과는 부채 발행 주체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정부의 채권에서 얼마나 수익률을 요구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요구할 수익률이 없다라고 합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 차이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고위험 채권의 위험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매우 취약한 국가의 채권에 붙는 쏠쏠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뒤를 봐주리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우려입니다. 밈 주식은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의 시선을 끄는 주식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대중적으로 엄청난 착각을 불러일으켜 대중의 광기를 부추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자 주도 뉴스 직접 웹사이트인 레딧은 주목할 만한 합니다. 사용자들이 일으킨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 주식의 가격이 극적으로 변하는 레딧 밈 주식의 예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게임스탑 쇼크입니다. 이는 로빈후드라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 투자를 비난하며 2021년 1월 20일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탑의 주식을 집중 매수한 사건입니다. 게임스탑의 주가가 13.8%까지 급등하면서 큰 손실을 본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포기하기도 한 이 사건은 짧은 시간 동안 극적으로 주가를 변하게 하고 그러한 흐름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힘을 배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장의 힘에 대한 이러한 환상은 투자자들에게 무모한 용기를 주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충동의 찬물이 끼얹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지난 10년간 투자 대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급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시장 전반에 깔린 거품과 통화가치 저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는 투기적 투자자들은 물론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기존 통화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 모두에게 매력적이었기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두 투자자 집단 중 어느 쪽도 금융체계의 안전성을 굳건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NFT도 암호화폐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플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마이클 윈켈만이 제작한 NFT는 크리스티가 진행한 경매에서 6,900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이 예술가는 암호화폐를 받은 즉시 미국 달러로 환전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엄청나게 거품이 껴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의 팬데믹과 그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1년 단위 수익을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경기 주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0년 평균 수익을 사용하는 실러 주가 수익 비율 또는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 다시 유용하게 쓰이지만 이 수치 역시 1년 단위 수익과 비슷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입니다. 현재의 불마켓은 수익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전후 평균을 적용한 S&P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S&P가 현재 수준에서 45% 하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가장 낙관적으로 가정해서 순수하게 수익 성장만으로 미국의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을 장기 평균 수준으로 돌려놓으려면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예측과 함께 한때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던 정부 채권은 오늘날의 수익률로는 실질적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되었으며 앞으로 하락할 것이 분명한 주식시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조처를 할지 알기 전까지 그리고 새로운 조건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자는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나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모든 버블이 끝난 후 새로운 투자 프레임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해하여 신속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채권의 가치가 30% 하락하고 주가는 패닉으로 50%나 떨어지며 반토막이 되는 버블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투자자라면 시장은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 미리 버블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준비한 투자자에게는 놓칠 수 없는 인생 절호의 기회 시그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 책의 핵심 전언입니다.